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하자. 정부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그거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국회에선 아직도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것들인데요.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외교 분야라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반일, 친일 선동을 또 할 게 뻔한데 첫 타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티키타카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해당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추석 특집 더산삼 이벤트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모레 12일 아침 9시까지 주문을 하셔야 명절 전에 받으실 수 있어요. 강원 700고지 야생산에서 자라난 산삼의 사포닌을 이렇게 세계 최초로 최소로 규격화해 앰플병에 담아냈습니다. 이 앰플 한 병당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 진세노사이드가 모조리 담겨 있어요. 지친 몸과 떨어진 기력을 보강하기엔 이 더산삼이 최고입니다. 2개월분 더산삼류 2세트 60병을 구매하시면 추가로 본품 1세트 한 달치를 더 드리는, 즉 총 3달치를 드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영상 고정 댓글에 샤인튜브 구독자 분들만 구매할 수 있게끔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명절 전 받으시려면 10일 아침 9시 전까지 빠르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 자, 여러분, 단 하나의 장면도 놓치면 안 되는 한덕수 총리의 강연입니다. 사도광산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과의 관계 문제, 후쿠시마 괴담 문제 등 민주당이 현재 선동하는 모든 음모론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 국민들께 거의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한덕수 총리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나 아직도 해당 건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거나 또는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깁니다. 영상이 길어요. 근데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각 10일 오후 7시 10분 벌어지는 상황을 바로 전해드리는 건데요. 인천 동구 미추홀구 5선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하는 한덕수 총리.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해도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를 않으니 아마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 해당 건들에 대해서 소상을, 진실을 성심성의껏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정말 칭찬이라 표현하면 건방지지만 너무도 양질의 영상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친일 공세에 너무 허탈하기도 힘이 들 것도 같기도 한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런 영상들을 널리 퍼뜨려주면 되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 너무도 양질의 강의 영상 지금부터 같이 보시고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총리,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우선 그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선 가까운 이웃이고 파트너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죠.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네.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의 기본 방향.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유, 인권, 법치라는 그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그 나라와 안보, 경제와 같은 그런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행징용 해법 제3자 변제안, 그게 국역 외교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결단입니까? 저는 그거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향한 그리고 판결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또 그 당사자들이 또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민당 출신의 김진표 전 의장께서도 결단이라 칭송하셨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결국 지난 정권에서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셨습니다. 12년 만에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시켰고요. 그 기시다 후미오하고 2년 동안 12차례 만나면서 한일 관계 대전환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 편가르기에 골몰하고 있어 좀 안타까운 심정이시죠? 그러나 매우 안타깝고 또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원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그러한 그 체계를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특히 일측과 그동안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현안들을 해제를 했고 또 한일 간의 수합 협정 같은 것을 맺어서 만약에 외환에 문제가 있을 때 한일 간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도 확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나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강제성 표현이 없다. 그래서 굴욕 외교다. 이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에 했었던 그러한 유네스코 등재 건이 있었죠. 군함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사도 강산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 등재하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과 형식과 컨텐츠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는 우리가 그 일본으로부터 그러한 그 강제 동원의 그런 성격이 드러나도록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데 역점을 두었고요. 이번에는 동일한 그러한 그 사안이 다시 제기된 것이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우리 강제 동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는 전시 이런 것들을 사실 그때 한다고 하고 별로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까운 곳에 사도광산 그 섬 내에 가까운 데에 우리가 분명히 좀 전시를 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결정을 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었던 모든 그런 그 약속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모든 그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했고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일부 이런 우리 강제 동원됐던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전시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일본 대표단이 영어로 말씀드리면 were forced to work against their will, 소위 말해서 강제징용한 분들의 뜻에 반해서 동원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번 사도광산 등재 이후에 일본 대표단이 또 그 약속을 명심한다. 영어로 bear in mind. 그래서 2015년도 강제성 동원 표현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 실질적인 조치. 예를 말씀드리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강제징용 전시관을 마련했고요. 그 추모제를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죠. 거기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가혹한 근로 조건 또 임금 체불 등 전부 다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굴욕 외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강제성에 대한 관련 내용은 한국인 노동자의 모집, 관알선 과정에도 조선 총독부가 관여를 했다는 내용, 그리고 징용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부과와 수감을 당했다는 그러한 내용, 또 한국인들이 위험한 갱내 작업에 일본인보다 더 많이 투입됐다는 그러한 내용, 월 평균 노동일이 28일을 정도에 이를 정도로 노동일이 많았다는 그러한 내용, 또 노동 조건의 분쟁, 사망 사고, 도주, 수감 기록 이런 것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사료 전시된 반도 노무 관리에 대하여 그 중에는 한국인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는 여하를 막론하고 전원 계속 치르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장시간
강제성을 가진 그러한 노동이었다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기술들을 충분히 저희는 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협의 자체는 오랜 동안에 걸쳐서 한미 양국 간에 한일 양국 간에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된 지 1년 됐습니다. 우리가 국제해역 공해상에서 한 5만여 건에 달하는 시료 채취인데 안전치 어긋난 거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고요. 대부분이 검출이 안 됐고 검출이 된 것도 기준보다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으로 검출이 됐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일본산 수산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낭설임이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사실 백만 수산인들한테는 상당한 위기였고 또 어려움과 걱정을 우리가 끼쳐드렸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과 그런 과학적인 그 진실에 기초를 해서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아마 토론이 됐었으면은 그러한 그 백만 수산인들의 걱정과 우려를 처음부터 상당히 좀 배제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거의 한 6개월 이상 여야 간에 또 시민단체, 과학계 모두 정말 치열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생각은 문재인 정부의 2021년 그 직을 담당하고 있던 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고 또 우리가 IAEA가 선정한 약 12개국 정도의 그런 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받고 있고 해서 계속 우리는 과학적인 그런 방류가 과학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기준 하에 방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것도 우리가 정권을 이어가면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그런 하나의 모델로 협력을 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반론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그 서류나 증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분히 그거는 이제 입증이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2021년 그 전부터도 그 일을 담당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강요들에 대해서 정말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거나 주장하는 건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방류가 돼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때 방류가 된다 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허용할 수도 없고 바로 우리가 국제적인 그러한 조치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총리 문재인 정부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가을에 당시 해수부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우리 국민 안전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결론이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전문가 회의를 7차례 소집을 하고 알프스라는 거 아시죠? 네. 후쿠시마 필터하는 거, 네, 네. 다핵종 제거 설비 장치.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1년 제가 기억해 4월인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 자리에 와가지고요. IAEA의 기준을 따른다.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똑같이 IAEA 기준에 맞춰서 대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다음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굴욕 외교도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저는 우선 그런 조치를 했던 당시의 강요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그런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일본과 충분히 협의하고 IAEA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안전한 이러한 그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굴욕 외교의 한 예가요. 2017년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대학생들 데리고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 중국은 높은 나라, 높은 산봉을 우린 작은 나라로 비하를 했고요. 그때 10끼 중에 8끼를 혼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군사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산불 약속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굴욕 외교의 전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뭐 이견도 있고 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산불 정책이라고 그렇게 칭해졌었던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양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거는 우리의 주권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하자. 정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그거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한 문제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열등한 그러한 외교적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입장이 뭔지 아시죠? 문재인 정부 때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하자. 그때 입장이 뭡니까? 저는 그때도 반대했으리라고.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네.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 8월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네. 민주당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였습니다.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다. 막 비난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도를 군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아시다시피 지리적이나 뭐 역사적이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하자 반대하시죠? 네, 그거는 뭐 합리적인 그런 외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저는 좀 그거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DJ 오부지 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본을 갔었습니다.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일본의 그런 그 오피니언 메이커들을 모인 자리에서 문화 개방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일본하고는 우리가 과거를 잊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개방되면서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면 우리 문화가 완전히 다 일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우리의 한류가 일본의 아베 수상의 부인을 매료시킬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좀 갖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 이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자신 있게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일본 문화 개방을 국민의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일왕을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히로히토 천황 분향소에 가서 90도를 절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비록 피해자이지만은 가해자에게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자. 그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화해 협력 사과를 이끌어내자. 이게 바로 김대중 정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베가 제대로 사과했나요? 기시다가 제대로 사과했나요? 지금 누구 어느 나라 국회의 어느 나라 총리입니까? 진정한 사과가 동반돼야지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왜 아니, 질문해 질문 주시면 답변이 답변하겠습니다. 왜 중단됐죠? 좀 조용히 좀 하게 해주세요. 얼른 하십시오. 그 사과에 관한 문제는요. 그 오부치 DJ 선언에서 가장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본 정부의 입장은 DJ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모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약속을 다 승계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사도광산에서도 2015년에 한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에 담고 이러이러한 전시를 포함한 결정을 한다. 이런 걸 했거든요. 외교상의 많은 그 사례는 그러한 과거의 그 정부로서 표명한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엔에 가보면 유엔의 많은 안보리의 그 안보에 결정되는 결의문 같은 것들도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사귀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교의 하나의 그 수단이고 하나의 그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것이 반복이 안 돼 있고 그 단어가 없으니까 이거는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를 조작한 거 아니냐. 그거는 정말 저는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